자, 오늘은 부정적분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적분의 시작이네요. 먼저 가운데 코덱스 센터 네모부터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 하려고 하는데 가운데다 할까요? 이쯤 되면 될까요? 좀 적분의 시작이니까 중요해서 처음부터 싹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부터 출발해야 되지? 정의부터 출발해 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분은요, 특별히 요것도 좀 중요하죠. 표현법. 요거 좀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을요, 여기에 같이 적용을 좀 시켜봅니다. 그럼 우리가 미분을 규칙성을 찾아낸 걸 뭐라고 그랬었지? 도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부정적분과 도함수도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의했으니까 부정적분의 성질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싹 다 마무리가 돼버리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게 좀 중요합니다. 부정적분의 정의가 좀 중요하고요. 특히 표현법을 좀 해석하는 걸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것만 잘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분하고 도함수 사용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나는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설명할 때도 부정적분과 미분의 표현법,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표현법,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질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힘을 많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와야 돼요. 됐습니까? 잠깐 보죠. 자, 지웁니다. 1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부정적분의 정의. 맞아요. 부정적분의 정의. 첫 번째. 완전 쉬워요. 쟤는 다 쉽대, 그쵸? 부정적분의 정의는 이거예요. 미분의 역연산 관계를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미분을 이제 되돌립시다 하는 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하는 건 무슨 함수에서만 한다고 그랬죠? 다항 함수를 우리가 제한범위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함수는 보지 않고 다항함수만 좀 직접적으로 보고요. 다항함수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던 그 함수 기본 내용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하나 들어봐요. 우리가 앞에서 x의 세제곱 있잖아요. 미분했었습니다. 미분하는 건 너무 쉽지 뭐. 내리고, 즉 말하자면 곱하고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곱하고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요. 쌤 그걸 왜 강조합니까? 곱하고 빼면 되니까 3의 x의 제곱, 이게 이제 미분하는 건데, 부정적분 한다는 얘기는 얘를 거꾸로 이렇게 갑시다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부정적분 이렇게 간대요. 그럼 이제 앞에 주어진 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지? 얘가 됩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뭐 했다고요? 곱하고 차수 하나 낮췄잖아요. 다시 곱하고 차수 하나 낮췄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놈을 차수를 하나 높이고 나눠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차수 하나 더해봐요. 그리고 나눠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한다는 얘기는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곱하고 뺐으면 이번엔 합하고 나누는 거죠.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합하고 그놈을 나눈다. 왜요? 미분의 역연산인 거니까. 뭐 요 정도 생각하면 그게 이제 부정적분의 방법입니다.
단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x의 세제곱이 미분되면 얘가 되는데 x 플러스 1의 세제곱도 뭐 해도 미분해 버렸더니 3의 x의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놈도 적분하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 1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한번 더 해봐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8 정도 해볼까요? 얘를 통째로 뭐 해봐요? 미분해봐요. 그래도 3의 x의 제곱이니까 3의 x의 제곱을 적분한, 부정적분한 놈이 사실은 한 개가 아닌 거죠.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간단했는데 적분한 놈, 이놈도 적분해도 미분해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앞에 부정적분한 놈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부정적분한 놈은 이놈도 될 수 있고 이놈도 될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처리할 때 뒤에 숫자가 뭐가 붙어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 옆에다 쓰겠습니다. 이놈을 통째로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나 빨간색 싫어하는 거 알고 있죠? 플러스 적분상수 c라고 해서 이 c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우리가 흔히 부정적분했을 때 모르는 상수가 붙여줘야 됩니다. 아니 뭐가 숫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쉬워요. 합하고 그냥 뭐 하면 되지? 나누면 돼요. 차수 하나 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뒤에 붙여져 있는 이 상수 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부정적분에서 이제 첫 번째 메인 테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하나 해놓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요. 잠깐 볼까요? 지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부정적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표현법. 중요하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통 써요. 인테그랄, 그리고 인테그랄 s를 길게 씁니다. f의 x의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 인테그랄 이 표시는 부정적분하였습니다. 그 뜻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 들어간 이 fx는 함수입니다. 특정 함수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뒤쪽에 있는 이 dx 있잖아요. dx는 x가 변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읽고요. 이 인테그랄이 그 썸을 이렇게 S자를 이렇게 길게 늘여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표현 방법을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얘놈을 이 앞에 있는 이놈이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분한 놈이 있겠죠. 그래서 걔를 라지 f의 x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를 원시함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다가 플러스 적분상수 뭐가 붙는다고? c가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c는 뭔지 확정 아직 안 된 놈이에요. 1일 수도 있고 아까 봤던 8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얘를 적분상수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 방법을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하는 거고요. 얘 말고요. 앞에서 했던 거 우리가 다항함수 한 번만 살짝 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항함수 x의 n제곱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랄 x의 n제곱에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뭔 말이죠? x의 n제곱을 적분하였습니다. 부정적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놈에다 하나 더 더하고 어떻게 한다고? 나눈다고. 어떻게? 합하고 나눈다고. 합하고 나눈다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입니다. 차수 하나 높이는 건 맞잖아요. 미분할 때 차수를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낮췄잖아요. 그러면 적분할 때 차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높이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또 뭘 붙인다고?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써. 적분상수. 오늘 빨간색을 여기서 적분상수에서 몇 번 씁니까? 됐습니까? 중요해요. 꼭 확인하셔서 x의 n제곱 얘는 다항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확정해서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잠깐 필기해 놓으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표현법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적분상수 C가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인 거죠. 세 번째 보죠. 부정적분과 이게 좀 중요한데 미분의 상호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놈도 이게 다예요. 표현법이 단데 표현법을 강조할 때는 대부분 해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표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걸 해석할 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에 정리 하나 하고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fx를 정리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f 프라임의 x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도함수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뭐 한다고? 적분한 놈이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죠. 부정적분, 적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얘를 계속 이렇게 미분만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놈도 어떤 함수에 미분된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전에 미분되기 전에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라지 f의 x 이렇게 쓰고요. 이름 붙이기를 얘를 그냥 나는 편한 대로 할게요. 얘를 처음 원래 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도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에 있는 저 노란 놈이 새롭게 등장한 놈인 거니까 얘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얘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용어까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원함수의 시초가 되는 함수, 그래서 원시함수.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영어는 쉽잖아요. 원함수의 뭐 시초, 시작이 되는 함수, 그래서 원시함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 원시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 원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함수를 뭐 하면 적분하면 또 뭐가 된다고? 원함수가 되는 거죠. 단지 조심할 거 또 써요. 도함수 적분해서 원함수가 되면 여기다가 뭐 한다고? 적분상수 C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원시함수를 적분해서 원함수를 적분해서 원시함수를 만들려면 여기다가 또 뭐 붙여야 된다고?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표현 방법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요. 요 해석할 때 요 상호 관계 있잖아요. 이 상호 관계를 반드시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분도 배웠고 뭐도 배웠으니까 적분도 배웠으니까 미적분을 아주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지? 원함수를 미분하고 있나? 아니면 원시함수를 미분하고 있나? 또는 원함수를 적분하고 있나? 또는 도함수를 적분하고 있나?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고요. 크게 막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에서는 이걸 막 섞어서 낼 거예요. 뻔한 거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니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함수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또는 도함수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기도 하고. 또는 원함수를 미분했다가 다시 뭐 하기도 하고 적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나 포인트는 사실 한 가지예요. 적분하잖아요. 적분으로 끝나는 연산의 마지막 과정 중에 반드시 뭘 붙여줘라? 적분상수 C를 붙여줘라 이건 거죠. 다시 적분으로 만약에 연산이 마무리돼서 식을 완성한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뭘 붙여줘라? 적분상수 C를 붙여줘라 하는 게 메인 테마예요. 다른 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 가지고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체 과정인 거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잠깐 보시죠. 자, 됐어요? 두 번째 가죠.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연습 몇 개만 해볼까요? 많이 그렇게 더럽지 않으니까. 자, 이건 쓰지 마세요. x의 4 적분해보죠.
5분의 1에 x의 5제곱 끝이에요? 아니지요. 뭘 붙여야 된다고?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선생님 C는 뭡니까? 아 몰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C만 잘 결정하면 돼요.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3의 x의 4제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럼 얘를 적분해 봅시다. 적분하면 하나 더 더하고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5분의 3의 그 다음에 x의 5제곱입니다. 끝이에요? 아니죠. 적분상수 C를 붙여줍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7분의 1에 x의 11제곱. 선생님 더러워. 아 이게 해야죠. 불러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얘가 12분의 7에 x의 12제곱. 끝이에요? 아니죠. 적분상수 플러스 뭘 해준다고? C를 이렇게 해줘서 적분상수 C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게 이제 부정적분에서 메인 테마가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해 두세요. 곧장 지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기가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분과 부정적분 배웠으니까 부정적분 이렇게 오늘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과 미분입니다. 역시 이 표현법이 좀 중요한데 우리 미분의 표현법 한 번만 더 정리해 보죠. 우리가 미분 어떻게 표현했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오래간만인 거죠? h분의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미분하여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얘를 표현 방법이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dx의 f의 x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fx를 디퍼런시에이션 미분하였습니다. x가 변수예요. 뭐 이 정도 생각해서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앞에 부정적분한 표현 방법하고 미분의 표현 방법하고 같이 막 섞어서 한꺼번에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앞에 부정적분할 때 뭐 썼었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뭐 했었지? 인테그랄 이거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분은 ddx 했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계속 처리를 같이 해봅시다 하는 거고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예를 들어 보면 인테그랄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dx의 f의 x의 전체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는요 안에 있는 fx를 뭐 했다는 거지? 미분하였습니다 하는 거고, 미분한 다음에 뭐 했다는 거지? 적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 거니까 얘가 f의 x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단 말이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죠. 거꾸로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만 해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념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시고요. 표현법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해석할 줄 아는데 써 먹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dx에 이번엔 또 대괄호 치고 인테그랄 f의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그러면 얘를 읽어보면 적분한 다음에 뭐 한 거지? 미분했잖아요. 한 번 더.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얘는 그냥 f의 x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선생 뭔 말인지 좀 헷갈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 방법이 중요합니다. 잠깐 해놓고 해석하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잠깐 보시죠. 됐어요? 한 번 더 할 테니까 보세요. 요거는 내버려 두고요. 위에 거만 지우죠. 잘 보이십니까? 세 번째, 우리가 앞에 했던 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빨리. fx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미분한다고요. 그럼 뭐 된다고? f'의 x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해보죠. 일로 가는 걸 뭐 한다고 했었지? 부정적분. 좀 삐뚤네요. 이렇게 간대요. 그럼 얘가 뭘 한다고?
적분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원시 함수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를 한번 여기서 보죠. 그럼 얘는 뭐 했다는 거지? 빨리 미분했다는 거잖아요. 미분한 걸 다시 뭐 했다고요? 적분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뒤에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달려온 거지. 두 번째, 얘도 한번 보죠. 뭐 한 다음에? 빨리. 뭐 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다시 뭐 했다는 거죠? 미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미분하는 그 순간에 뭐가 사라져 버리지? 상수항 C가 1이어도 8이어도 심지어 루트여도 1억이어도 몽차장 다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C가 사라져 버려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막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봐요. 마지막 연상 과정 중에 인테그랄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분상수 C를 붙여주시면 돼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미분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상수항을 싹 다 없앴습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미분했다는 거 자체가 상수항을 싹 다 없앴으니까 위에는 붙었지만 아래는 붙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헷갈리는 친구는 이걸 여러 번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2번, 3번 정도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 익숙해져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잠깐 필기해 놓죠. 보세요. 찍어도 됩니까? 이렇게만 하면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만 그 문제를 거기 아래다가 써놓겠습니다. 코덱스 아래다가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보죠. 나중에 문제도 좀 풀 텐데 얘는 좀 적어요. 2문제 정도 할까요? 한 문제만 할까요? 2문제 정도 해보죠. dx에 이렇게 돼 있대요. 인테그랄 f의 x에 나중에 뒤에도 문제 많이 있습니다. d의 x는 문제에서 5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일 때 문제에서 퀘스천 물어보기를 f의 2의 값을 한번 처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써놓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해봐도 돼요. 보죠. 뭐 했다고? 적분한 다음에 뭐 한 거죠? 미분했습니다. 그 뜻인 거잖아요. 다시 적분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미분했습니다. 그 뜻인 거니까 적분하고 미분하면 사실상 fx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해? 이쪽에서 한 번 더 써. fx 보여요? 미분해 뭐 한다고요? f'x 도함수가 돼. 그리고 적분한다고요? 라지 fx가 돼. 그러면 원시함수가 되고 적분해. 이건데 얘를 보시면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 그러니까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 이렇게 된 거죠.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놈 전체가요. 이렇게 된 거죠. 라지 fx 원시함수에다가 플러스 빨간색으로 써. 플러스 적분상수 c였는데 이놈 전체를 통째로 뭐 했습니다? 미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미분하는 그 순간에 이 적분상수 c가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미분하는 그 순간에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오니까 사실상 앞에 주어진 이놈 전체가 뭐에 해당하는 거죠? f의 x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됐어요? 이 전체 과정 요거 거듭 강조합니다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f의 2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5에다가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지 뭐. 2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답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죠. 뭐 됐습니까? 얘 하나만 더 해보죠. 뭐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하려고요. 이번엔 인테그랄로 마무리가 됐어? 맞아요. d의 x에 뒤에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D의 X입니다 해서 만들어져 있대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여기다가 F의 제로의 값이 1일 때 이런 말이 반드시 하나 더 들어가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만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똑같이 퀘스천 F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E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대요. 진행해 보죠. 그럼 동일하게 이놈 전체를 봤더니 이번엔 얘 전체가 fx인데 얘를 뭐 했다고요? 미분했대요. 그럼 미분했으니까 이놈 전체가 1로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했다고요? 적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붙는다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이놈 전체의 식이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인데 거기에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F의 제로의 값이 1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F의 X 되는데 C 값을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 0을 하나 넣은 거죠. 그럼 0, 0 들어가니까 전체 적분상수 C가 1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다가 F의 2의 값을 확인하면 F의 2의 값은 몇인 거예요, 이거?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인 거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건 이래요. 마지막에 또 나온 거죠. 뭐 마지막에 뭐로 끝났다고? 적분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적분상수 C가 붙어가지고 그 C에 대해서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야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위에다 써볼까요? 함수값이 제시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적분상수를 결정하기 위한 한 식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이 적분상수 C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아직 그래프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식으로 좀 충실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도 끝났어요. 세 번째. 부정적분은 좀 가볍죠. 좀 깨끗이 지우죠. 좀 깨끗해졌습니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엔 부정적분과 도함수.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분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도함수의 표현 방법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나니까 한번 총정리해보고 정적분으로 넘어가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죠? 우리가 D, dx, f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얘는 fx를 미분하였습니다. 미분하는 과정이 도함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뭐 특별히 크게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분한 놈이 도함수입니다. 그런 거니까 앞에 적분에서도 왜 d, dx만 이렇게 표시됐던 그걸 그냥 인테그랄 뒤쪽에 표시된 그 놈을 그냥 fx, f'x 그렇게 해서 표시해서 이제 넣어봅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과 도함수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 표현 방법도 별거 없어요. 알겠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인테그랄 f'의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풀어보면 d, dx의 f'의 x 이 전체를 뭐 했습니다? d, dx 적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앞에 앞에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완벽하게 어떻다고 보는 거죠.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똑같으니까 앞에서 했던 우리 미분과의 관계 글로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내용이 많이 없어요. 됐습니까? 잠깐 보죠. 뭐. 됐어요? 뭐 더 정리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놈도요 이렇게 보는 거죠. 미분하고 뭐 했다고요? 적분하였습니다. 다시 미분하고 적분하였으니까 뭐 붙여야 되지? 또 그렇죠. 적분상수 C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F의 X에다가 플러스 적분상수 C를 붙여줍시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똑같은 말 계속하는 선생님 맞아요. 계속 지금 똑같은 말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중요하다고.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할 때 표현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놓으면 해석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잠깐 필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 몇 개 들어보죠.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얘 하나만 합시다 우리.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문제도 써놓으세요. 거기에 인테그랄 문제에서 f x의 전체의 d의 x가 갑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x의 f의 x의 곱하기예요. 플러스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일 때 난 문제 적어놓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닌가요? f 제로가 3을 이용하여 f의 x를 확정합시다. 이게 사실은 메인 테마예요. 다 쓰셨어요? 풀어봅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우선 얘가 지금 부정적분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여기도 fx가 있잖아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함수, 새로운 함수식이라고 보시고 얘가 fx를 부정적분한 거니까 fx보다 차수가 몇 개 높을까? 하나 높은 거잖아요. 얘를 보세요. 얘 fx인데 fx에다가 x 곱했으니까 차수 하나 높은 거죠. 순수하게 그냥 식을 처리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너무 깊이 있게 얘는 막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계산 연습시키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뭐 같습니다. 뭐 뒤에 이게 붙었으니까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우선 fx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적분한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적분한 놈을 미분하면 적분상수 C가 사라질 테니까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처음에 미분을 먼저 해요. 양변 미분이라고 써? 좋아요. 양변 미분합니다. 우리 아직 그래프를 안 넘어갔죠? 부정적분 들어가면 미안합니다. 부정적분에선 식으로 하고요. 정적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좀 아주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식을 잘 처리해 놔야 되는 거죠. 양변 미분해 보죠. 적분한 놈 미분했으니까 뭐 되지? fx. 적분상수 C 필요 없는 상황. 그리고 얘를 봤더니 곱의 미분법 불러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f 프라임의 x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플러스 당연히 얘도 미분한 거예요. 아이 설마 이거 전체가 뭐의 미분법인 거지? 곱의 미분법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얘를 봤더니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입니다 해서 이제 미분하고 봤더니 앞에 있는 fx하고 뒤에 있는 fx가 똑같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앞에 있는 얘 전체를 1로 이항해서 처리해버리면 x, f 프라임 한 놈이 1로 싹 다 이항하죠. 뭐 마이너스 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f 프라임 x를 봤더니 자꾸 나만 열심히 하는 느낌인데 아닌 거죠? 예, 마이너스 3의 x에다가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f 프라임 x가 제시돼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양변 또 적분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생각보다
쉽네 선생님. 맞아요. 그럼 얘 미분한 놈을 지금 뭐 한 거지?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 그럼 F에 X에 플러스 C 한 놈에 적분상수 C가 붙고요. 그럼 얘 통째로 뭐 하면 되지 이제? 통째로 적분해서 만들어냅시다 하는 거죠. 연습 좀 해보죠. 더하고 나눠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확인해보면 얘가 플러스 4인데 플러스 4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가 fx인데요. 플러스 c인데 얘로 넘기면 뭐 마이너스 c 될 텐데 어차피 적분상수 c가 되는 거니까 c는 그냥 상수 취급하셔서 음량 없이 그냥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물론 어디 갔죠? 얘를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얘가 일로 이항돼서 처리됐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내용이 될 테니까 처리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fx 요 놈에다가 한 놈의 결과가 는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의 제로의 값이 3입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제로 넣으면 빵빵 되니까 c의 값이 결국 몇으로 결정돼? 3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뭐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서 fx를 확정합시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래요. 너 미분 쓸 줄 아니? 미분 배웠으니까. 두 번째, 너 적분도 쓸 줄 아니? 부정적분 배웠으니까.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같이 사용해서 식을 유추해내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 내용도 끝났습니다. 어우, 개념이 짧네 선생님.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곱슬거리는 머리가 더 곱슬거리지 않아요? 보기 싫다고? 좀 이따 자를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보죠. 이제 정의하고 표현법이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성질 들어가면 돼요.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은 뭐의 역연산이라고 그랬죠?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랬으니까 미분의 성질을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씩은 해봐야지. 한 번 더 정리해보죠. x의 n제곱에 d의 x래요. 뭐 했다고? 한 번 더. x의 n제곱을 뭐 했다고? 부정적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차수 높인 걸 나누고 차수를 높여요. 끝이에요? 아니라니까. 적분상수 C. 됐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니 나 지금 이거 몇 번을 빨간색으로 다 치는데 몇 번을 쓰고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인테그랄 C배의 발음 조심하시고 fx에 dx가 있잖아요. 그럼 C는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C배의 인테그랄 fx에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부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봐요. 이건 쓰지 마세요. 예, 인테그랄 3의 x의 세제곱의 전체 dx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놈은 앞에 3 끄집어내고 인테그랄 x의 세제곱의 dx.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닌 거죠. 그렇죠? 3의 얘 정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4분의 1에 x의 몇 제곱? 4제곱. 끝이에요? 아니라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겠죠? 그래서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붙여도 똑같은 내용이 돼요. 됐어요? 세 번째 보죠. 인테그랄 f의 x의 플러스 gx의 선생님 또 그거 맞다니까요. 이렇게 d의 x입니다. 한 놈은 인테그랄 f의 x의 d의 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gx의 d의 x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사이에 뭐도 들어갈까? 마이너스 들어가도 똑같겠지 뭐 이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의 변형에 사용해서 간단한 식으로 나한테 사용하기 편리한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이제 된 거죠. 단지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요건 참고인데요. 예, fx를 뭐 했다고? 부정적분했다고. 그럼 뭐 되죠? 원시함수 라지 fx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플러스 c. 선생 그만해. 아이고. 그럼 얘는 gx를 뭐 했다고요? 부정적분했다고요. 그럼 라지 g의 x 뭐 할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고 할 것 같죠? 맞아요.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데 좀 조심할 것은 이 c하고 이 c가 어차피 상수이고요. 이게 두 개 더해서 2c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얘가 c1, 얘가 c2 같을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이렇게 써도 돼. f의 x에 플러스 gx에다가 적분상수 c가 그냥 몇 개로? 한 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차피 표현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수 처리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좀 주의하면 되는데 잠깐 보죠. 네 번째. 얘는 주의입니다. 인테그랄 뭐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곱하기 fx 곱하기 gx에 dx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fx에 dx에 인테그랄 gx에 dx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곱하기는 안 된대요. 아니 선생님 곱의 미분법이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얘 곱의 미분법은요 각각 미분한 넘어가 다르잖아요. 미분에서 하고 미분에서 더하고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렇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고 그럼 만약에 형태가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체를 전개를 하세요.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전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전개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각각 적분하는 건 가능한데요. 곱의 형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됐어요? 잠깐 보죠. 예를 하나 들기 전에 잠깐 보세요. 자, 예를 몇 개 들어봅니다. 지워도 되겠죠? 뒤통수도 꼬실꼬실거리죠. 참네. 머리가 원래 이래요. 파마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만. 예를 들어봅니다. 관심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 전체에 뭐라고요? d의 x입니다. 이거 재미없어라. 해야지 어떡합니까? 불러보죠. 원래 인테그랄 x의 세제곱에 플러스 d의 x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상수 앞으로 뺄까요? 2의 인테그랄 배운 거 다 써먹고 있는 중입니다. dx의 플러스 인테그랄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면 된단 말이죠. 원래는. 그래서 보면 얘 앞에 들어갔더니 4분의 1의 x의 4제곱의 끝이에요. 적분상수 c. 그리고 플러스 2배의 불러보세요. 3분의 1에 연습합시다. x 세제곱의 끝이에요. c1이라고 해. 플러스 c2. 좋아요. 난 네가 싫다고? 플러스 2분의 1에 x의 제곱의 끝이에요. 아이고 지겨워라. 플러스 c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c1, c2, c3 어차피 합하면 상수가 될 테니까 c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그게 앞에 있는 저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잠깐 보시죠.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뒤에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놈이 있대요. d에 x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테그랄 x 플러스 1에 dx에다가 곱하기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1에 전체 dx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식을 전개를 해요. 이 식 전체를 전개해서 다시 한번 더 써보면 인테그랄 전개해보죠. x 세제곱에 끝잖아요.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요. dx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방 해도 돼요. 이 인테그랄이 어떻게 적용됐다고 생각하고 각각 다 적용돼서 C, 1, 2, 3, 4가 붙었는데 새로운 C 하나로 그냥 묶었다고 생각하셔서 불러보세요. 아이 그렇잖아요. 차수 높이고 나누면 된다고. 차수 높이고 나눈다고. 차수 높이고 나눈다고. 얘는 1차가 된다고.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끝이에요. 지겹겠지. 이제 플러스 적분함수 c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된단 말이죠. 잠깐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적분의 4가지 개념을 싹 다 좀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따로 집중 탐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개념이 아주 깔끔합니다. 역연산에서 적분상수 C를 붙입시다 하는 거고요. 집중 탐구 뒤에 칸이 비었으니까 하나만 총정리해 놓고 우리 곧장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집중 탐구. 마지막이에요. 많이 안 쓰겠습니다. 조금만 할 거예요. 집중 탐구. 까먹을까봐. 뭐 할 것 같아요? 부정 적분과 뭐 미분 그리고 도함수의 표현법.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중요 큰 테마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크게 써? 좋아, 크게 써. fx 뭐 한다고요? 빨리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f 프라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적분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하죠. 뭐 이렇게 갔대요. 조금 더 가? 그만 갑시다. 적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라지 fx 얘가 무슨 함수? 원함수. 얘는 무슨 함수? 도함수. 따라해요 빨리. 얘는 무슨 함수? 원시함수. 원함수의 시조가 되는 원시함수. 이렇게 처리합니다. 당연히 동일하게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함수를 뭐 했다고? 적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끝이에요. 나 오늘 이거 몇 번 얘기하지? 적분상수 C. 틀리기만 해봐. 여기서 반드시 맞으세요. 얘가 미분이 되는 거고요. 원함수를 적분했대요. 끝이에요. 적분함수 C.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처리하면 되겠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메인 테마입니다. 그리고요. 앞에 이 표현 방법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좋아요. 여기 하나만 더 참고. 하나만 더 써놓고. 인테그랄 fx에 dx가 있잖아요. 이 표현 방법이 좀 중요한데 참고라고 하지 말까? 참고 아니다. 이거 해석이라고 합시다. 중요해서 그래요. 참고라고 하지 맙시다.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함수 fx가 있는데 x가 변수고요. 적분하였습니다. 그 뜻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라지 f x가 되는데 그 라지 fx에 적분상수 뭐가 붙을 수 있다고? c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확인하기를 이 c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전체는요. 앞에 있는 이놈을 통째로 대신하는
어떤 부정적분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fx의 빨간색으로 쓸까? 아 중요하니까 다시 중요해서 그래요. 해석법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fx의 부정 적분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중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상수값이 뭔가 함수값이 뭔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이 C가 결정되면 이제 하나가 결정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준다고? 함수값을 하나 준다고요.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이 적분상수 C만 가지고 지금 1시간 내내 거의 떠들고 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부정 적분 중에 몇 개라고 한다고? 하나라고 한다고. 왜? C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써놓고요. 두 번째 거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내용 갑시다. 1분에 안 지웠어. 두 번째 내용 갑시다. 웃지 말라고. 자, 두 번째 내용. 표현 방법인데요. 미분과 적분의 혼용. 막 혼합되어 있을 때 해석을 좀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인테그랄 fx의 dx인데 이 전체를 지금 뭐 한 거지? 적분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미분한 거죠. 뭐 이렇게 dx 이렇게 칸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럼 얘를 해석해 보세요. 귀찮지만 해석해 보세요. 뭐 한 다음에 적분 후 뭐 했다고요? 미분하였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상수 제거. 좋아요. 무슨 상수? 적분 상수 C 제거.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해보죠. dx fx 전체 인테그랄 dx 이렇게. 그러면 해석해 보죠. 3개 정도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한 다음에 미분 후 뭐 하라고요? 적분하세요. 그러면 상수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고 상수가 생겨나죠. 됐어요? 세 번째 인테그랄 f'의 x의 d의 x. 똑같은 말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리을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식에 인테그랄 fx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보통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뭐 다른 gx, 다른 함수가 뭐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 배운 거 활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적분돼 있대요. 그럼 첫 번째 양변 뭐 하지? 양변 미분해요. 그럼 곱의 미분법일 테니까 두 번째 양변 뭐 하라고요? 적분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나온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뭐 물어보려고 문제를 만들어냈겠어요. 미분하고 적분했는데 둘 다 정확하게 할 줄 아니. 그래요. 리듬. 그만해. 그래서 미분과 적분의 혼용 계산이니까 꼭 좀
확인해 놓으시고 여기에 좀 주의하시고요. 뭐 고배미분법도 나올 테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 싹 다 했는데요. 포인트 하나만 잡자 그러면 잡자 그러면 뭐 한 거죠? 적분상수 C 확인합시다 하는 거고요. 미분 적분의 상호 관계 전체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왔다 갔다 하는 걸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계산은 생각보다 쉬우니까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수고했습니다. 문제 풀 때 또 봅시다.